문의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사전 접수 종목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나기술 볼 텐데요. 네. 3634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8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꽤 높이 사셨는데. 그렇죠. 최근에 한번 요번에 치고 올라가기 전에 한번 83,000원 갔었는데 그쯤 아니실까? 이런 생각 들고 저 뒤로 가도 높을 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 들고 있는데 지금은 수익을 40.98. 요거는 두 자리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40.98% 수익을 기가 막히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딱 차트를 보니까 저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강단 있게 좀 용기 있게 들어가셨는데 그쵸. 그 이후로도 하나기술이야 매일 이 52주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10만 원 뚫어내더니 오늘은 또 11만 원까지 멋집니다. 뚫어내면서 11만 8,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시청자님도 계속 관심주로 지켜보다가 가격 조정을 기다렸는데 지난달 말에 공급 계약 뉴스 뜨면서 급등하니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추격 매수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자, 현재 신고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 시청자님께서는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라는 사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하나기술과 관련해서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의원님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세요? 이 회사가 이제 수주도 크게 나왔지만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당초에 기대했던 수주는 노르웨이 쪽이었거든요. 다른 데요, 다른 데에서 수주가 좀 나왔던 부분이 주가의 상승 촉매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매출처 다변화로 잡았습니다. 매출처 다변화. 좋은 키워드고요. 자, 네.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저는 오늘 기승전 올해 미는 2차전지 장비로 잡았습니다. 2차전지 장비. 오늘 굉장히 셔츠가 빨갛습니다. 오늘 빨간색입니다. 빨갛게 물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셔츠가. 장대 양봉과 같은 셔츠를 저렇게 어디서 저런 셔츠를 사셨을까요? 너무 예쁘네요.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기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신층적으로 좋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매출처 다변화다.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이 회사는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 중에서도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전국 2차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전극 공정이 있고 조립 공정이 있고 활성화 공정이 있고 그다음 팩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을 하나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른바 턴키 방식이라고 그러죠. 수주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일부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파우치형 있고 각형 있고 운영이 있는데 이 모든 세 개 장비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만능이네요. 그렇죠. 일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각형이면 각형 내지는 파우치형 파우치형 내지 거기에만 해당되는 장비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잘하네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 여기다 이제 검사 장비까지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수주 받았던 것 자체도 아마 이제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턴키 방식의 수주를 유럽이라든가 북미 2차전지 회사들이 상당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일괄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시켜놓으면 알아서 다 만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유럽 쪽에 노르웨이의 2차전지 장비 회사가 2차전지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프리이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프레이어. 이 회사한테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때 3천억 정도 수주가 나올 거란 전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종목을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터지면 상당히 이제 수주가 계속 터질 거다. 또 이 종목 그때 수주를 좀 주목을 했던 거거든요. 저도. 근데 아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주가 터지고 난 다음에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아마 이 사람도 아마 충분히 그런 쪽에 수주가 있을 거란 걸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가 터지면 사겠다. 근데 이번 수주 자체가 이제 1,724억 원 정도의 수주 규모인데 이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1,100억 2022년도 기준이라 1,100억인가요? 그러니까 1,700억 정도 수주니까 작년 1년 매출액에 거의 한 150% 60% 정도에 해당되는 수주를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규모로 좀 따지면. 근데 이 수주도 이제 중요하지만 수주를 이제 보실 때 이 수주 기간이 언제 집행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1,790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3년 정도 집행한다 한다면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가가 없는데. 나누기. 그렇죠. 근데 예산은 올해 6월 달부터, 6월 27일 날 수주를 받았으니까 6월부터 해가지고 내년도에
6월 말까지 1년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1,794억 원은 네. 1년 안에 그 집행이 좀 되는 거니까 할거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곧바로 실제 반영이 좀 되죠. 이 부분이 그러네요. 긍정적이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 노르웨이 그 프리에어라는 회사 쪽에 수주를 상당히 기대했던 건데 이번 수주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현재는 맞죠. 정확한 회사는 그 영업 비밀상 노출되질 않았는데 아시아계라고 그랬거든요. 아시아 쪽. 시장에서는 중국의 대형 건 2차전지 배터리 회사가 아니냐. 이름 CAT라 아니면 BYD라든가 뭐 그런 쪽에 그런 또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에 나왔다. 즉 유럽전과 관련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쪽에 수주가 나왔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노르웨이 쪽에 하반기 때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플러스로 용인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예상 앞서 이제 배터리 장비도 좀 만든다. 장비가 주지만은 폐 배터리와 관련된 장비도 생산을 해요. 가끔 엮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관련 전해질 사업도 예사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다른 2차 전지 장비 회사와 좀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사가 이제 그 수주 좀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수주는 많은데 이게 예사가 본래 제가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수주를 체크할 때 수주 잔고율이 가장 적었던 데가 하나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까지 수주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주가 터지면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업종 대표적인 PNT와 이제 하나기술을 좀 비교를 했는데 근데 PNT는 작년도 연말 기준에 수주가 1조 5천억이었고 현재까지 공시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까지 7월 11일 기준에서 1조 8천억 정도, 1조 8,390억이니까 PNT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매출액이 4,178억이었거든요.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는 약 4년치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는 게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PNT고요. 그럼 4년 동안 계속 일이 있는 거네, 그럼? 네, 그렇죠. 이제 수주는 계속 이제 금액이 늘어날 거니까 아마 잔고율은 더 떨어지겠죠. 늘어나고. 매출액이 계속 정체된 건 아닌데. 근데 하나기술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연말에 수주 잔고 1,980억이었고요. 84억이었고. 좀 작네요. 그다음에 3월달 수주 기준에서는 줄어들면서 1,79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 이번에 이제 1,790억 정도 수주를 했고 또 5월 달에 2건 정도 200억대 합해가지고 500억 정도의 2건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니까 3,800억입니다. 작년도 그렇게 보면 예사가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1,139억. 맞아요. 그걸로 따지면 현재 예사도 수주 잔고율이 3년치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매출액이 2천억이 넘어가니까 올해 매출액이 본다 한다면 1년 한 반 정도 정도의 수주 잔고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주 잔고로 따지면 증가율 자체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다른 2차전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진하다. 크지는 않다. 이게 향후 결국은 자체는 예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에서 PNT 다음으로 시가총액 거의 2위권이거든요. 장비 회사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사 캐파 증설이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7천억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수준 목표가 7천억인데 캐파 증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기대하고 있는 노르웨이 프리이어란 쪽이 예상했던 대로 3천억 정도 이제 수주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올해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예사의 주가 상승 자체는 캐파 증설과 추가 수주 여부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투심이 좀 하나기술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좀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확인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2차 전지 장비 이렇게 딱 잡아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늘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소재 쪽에 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2차 장비 공략을 좀 해보자. 쭉 말씀하셨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왔고 결국 이제 캐파 증설로 이어지는데 따라가는 게 장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턴킹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기술을 설명할 때 배터리 3사 고객사를 다 갖고 있고 해외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SDI 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삼성 쪽이요? 그렇죠. 일명 이제 SDI 큰 집에서 이렇게 주문 오도가 내려오면 협력하는 관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활성화 공동 쪽에서 갑진도 있고요. 뭐 삼지전자도 있고 원익 P&E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이 삼성 SDI 이제 파우치형 전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만 가평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들이 이제 늘 말하지만 실적 증가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자. 매출액 증가율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실적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기술도 최근에 아까 박준희 대표도 말씀하시듯 1,700억 상당 예. 이 공급 계약이 이어지면서 뭐 캐틀일지 비와야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아시아라고 했는데 아시아 그 기업들 중에서 일본은 아닐 것 같고요. 예. 1,700억 정도 수주를 했다. 중국으로 보세요. 네, 중국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결국은 이게 지금 전년 기준 매출액 대비 151%거든요. 예. 이것만. 그렇죠. 그거 하나만. 네,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가 지금 1년 동안 지금 매출액 계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방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이제 뭐 전국 공정이냐, 뭐 조립 공정이냐, 활성화 공정이냐, 기타 공정 여러 가지가 있고 검사 장비 쪽도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재평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기준으로 PER 기준 15배 정도가 됩니다. 16배. 네. 좀 가장 비싼 편이에요. 현재로는. 아 그렇군요. 2025년 기준으로 하자면. 네. 근데 과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배가 지금은 가장 비싼 기준인데 네. 과연 프리미엄 15배가 비싼 편이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소재 파트들의 어떤 수주 증가를 봤을 때 2차 전지 장비들도 20배는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네. 주가가 이제 등락 과정이 있겠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2차 장비를 택하신 분들은 후회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또 꾸준히 기승전 2차 전지 장비를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확실하게 또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설명 중에 이제 밸류가 재평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계산은 또 워낙에 우리 운용형님께서 밸류 계산을 항상 꼼꼼하게 잘 해주시잖아요.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도 급등을 했고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이제 8천억을 넘었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시총 1조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는데 현재 이 밸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수주장과 3,800억이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 이제 PNT가 1조 8천억이라고 그랬으니까 PNT를 좀 따라가려면 지금 네 수주는 배.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 회사의 이제 실적 가지고 좀 점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수주 발표 이후에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회사가 이제 작년도는 매출액이 1,139억이라고 그랬고, 1분기 때 매출액은 299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영업 적자 20억 났습니다. 3분기 때도 전망이 거의 매출액 한 2,300억 정도야. 아마 10억, 20억 정도 이익 예상하니까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이 지금 3분기부터 빅사이클이거든요. 3분기부터. 네. 빅사이클에서 이제 3분기부터 대부분 2차 전지도 2025년도 실적을 보고 가지만은 장비 회사들도 이제 결국은 작년도 수준을 많이 해놨거든요. 수준을 많이 해놔서 이제 올해부터 집행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차 전지 장비 회사 쪽에 지난주 우리 김민주 전문가님이 PNT를 잘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2차 전지 장비 종목들이 요즘 잘 나갑니다. 이게 가장 불을 지폈던 것 자체가 하나로 기술이고 필옵틱스도 최근에 100% 올랐거든요. 필옵틱스는 이제 필 에너지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술이 이제 수주를 발표하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 최근에 이제 PNT도 아마 그런 것들 아마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밸류를 표를 다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1,700억 정도 수주가 반영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도에 매출액이 2,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 200억 정도. 그다음에 내후년도 2024년도는 이제 3,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네. 2024년도까지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PER 밴드로 22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되는 수준인데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은 수주도 중요하지만 제가 영업이익률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PNT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15, 1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10%대고 내후년 정도 가면 거의 전망치로 따지면 14%, 15% 정도 좀 되더라고요. 거의 따라가는 따라가는 수준이 좀 됩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업종 대표적인 종목 PNT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주량과 여전히 부진하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주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캐파 수준으로서는 7천억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증산하시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PR 밴드로 따지면 2024년도 22배고 근데 PNT가 아마 2024년도 되면 14배, 15배밖에 안 됩니다. 2025년도 되면 아마 10배 정도 12배 정도까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상대적으로 어차피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PNT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좀 개인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수주 발표 이후에 이 종목이 이제 거의
주가는 이미 이제 6만 원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 수주가 발표 이후에는 이제 뭐 7만 5천 원부터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서 있던 노르웨이 쪽에 수주가 나오면 그때 추가적 한 단계 상승은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가 좀 현재 그래서 현재 밸류 자체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추가 상승보다 상승 시에는 일단 매도 의견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2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현재 가격대에서 한 5% 정도 올라간 수준이 좀 되겠죠. 5% 주가 10,000원 정도 올라간 수준 정도. 예, 그 정도 되게 되면 중목이 6만 원대에서부터 올해 5월 달에 대체적으로 주가 저점이 6만 원이 있으니까 딱 100% 정도 올라간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올해 이제 PER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는 뭐 워낙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24배, 5배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실적 좋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15배 내지는 20배 미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만 8천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익절 가격이 좀 되겠죠. 10만 8천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민준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이제 하나 기술을 치면 뭐 턴키 방식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특징적으로 또 폐배터리가 또 엮여 있는 부분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로 봐도 되는 건가? 이제 폐배터리의 가장 그 키포인트를 폐배터리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요? 제품 확보다. 폐배터리. 다 쓴 배터리 그렇죠. 확보. 예, 당연히 그렇죠. 그게 확보. 그렇죠. 네, 유통은 일단 확보가 돼야죠. 유통 마진을 맞아요. 확보하려면 폐배터리 이제 확보가 폐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이제 선두적으로 쓸 수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배터리 3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나 그렇죠. 완성차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 그래야 받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폐배터리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영업 로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폐배터리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다시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업 로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하나기술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배터리 3사도 있고 아까 뭐 프레이어 이런 거 룩셈부르크 소재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런 데라든지 영국 소재 또 뭐 있었죠. 브리티시 볼트인가? 볼트. 네. 이런 영국 소재인데 일단 SDI를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폐배터리 쪽면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확실한 그렇죠. 고객이라는 하나 딱 거죠. 갖고 있는 거죠. 네, 하나 박아두고. 우리는 SDI 독전 공급하는 게 있다. 네,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우위에 쓸 수 있는데 지금 평가는 폐배터리로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우선 뭐 공정 과정이 다르긴 하죠. 전국 공정과 이제 턴킹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이거든요. 거의. 네. 근데 이제 P&T 밸류를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비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수급의 동태를 좀 보면 그런 부분은 2차 전지 장비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도 현대 기아 밸류를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현대가 5배, 2025년 기준으로 기아가 3.8이거든요. 예. PR이. 자동차 부품주들 싼 종목들이 화신, 성화이텍 정도인데 그것도 2025년 기준 6배, 5배예요. 그 웬만한 부품 종목들은 뭐 현대위아 7배 다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완성차 업체들을.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제 그 생각입니다만 2차 전지 장비도 네. 소재 파트처럼 한번 좀 개인이 예. 공매도를 이기는 이런 좀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계속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가격까지 궁금합니다. 저희 우리 시청자님 이제 이렇게 써 오셨어요.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 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근데 장기 보유를 해간다는 기준에 이제 옆에 있으시면 물어보고 싶거든요. 얼마나?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고 1년인지 싶은데 2년인지. 올해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 자금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있는 선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있는 안에서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결국은 이제 눌림목이 얼마만큼 덜 괴로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40% 수익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15% 정도 눌림목이 나왔다 쳐요. 네. 5일선 키 맞추기. 네네. 기분 안 좋죠. 그렇죠. 기분 안 좋죠. 네. 우리 시청자님 기분 안 좋습니다. 비중 20%인데. 그럼요. 이럴 때는 시장의 격언대로 하는 거예요. 파도에. 어깨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 3분할 매도라. 딱 반쯤 팔고 예. 정말 하나기술에 오늘 우리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프로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네. 10% 정도 정리하고 내려오면 10%더 추가 매수하시면 되죠. 아.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 예, 그리고 박준우 운영력, 하나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박준영 운영께서는 하나기술과 관련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가는 12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8천 원, 매출처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2차 전지 장비 쪽과 관련해서 목표가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7천 원인데 또 보유입니다, 우선.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샀다 팔았다 요 정도의 그런 기술을 좀 넣어가면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장기로 가져가야지 그냥 가져가 버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